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평결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조금 눈물을 글썽여갖고 아직도 이 목소리가 정리가 안 됐는데 노 변호사님, 네. 평소에 머리하고 화장하는데 얼마나 시간 드세요? 좀 여유 있게 하면 뭐 세수부터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 걸릴 때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7시 15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하고 25분에 나왔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죠. 근데 이거 가정입니다만, 아주 가정입니다만, 만약 어디서 우리 가족이 누가 사고 당했다는 전화 받았어요. 교통사고 났다 이런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올림머리 하느라고 어제 1시간 반 썼다는 그 기사를 보고 예.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다니요? 차라리 대통령이 예.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세월호 제보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보고를 받기 전에 무슨 시술을 해가지고 마취 상태에 있어서 못 깨어났었더라면 차라리 나았겠다. 소문처럼. 아니 근데 어떻게 3시에 머리를 한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와서 노 변호사님께 잠깐 질문을 드렸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변론 대결 주제는 탄핵 반대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행동. 표창원 의원의 이 행동은 과연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이 이 의원들의 연락처까지 같이 유포를 하면서 뭐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수만 통의 문자,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밤새도록 왔고 전화번호 바꾸고 난리가 났었죠. 반발하던 새누리당은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시민도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혐의가 뭐예요? 지금 이 네. 고소를 당한 분들? 혐의라기보다는 일단 그 고소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그런 그 범죄 그 죄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혐의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일단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또는 이제 그 위계로 속임수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예.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두 가지로 표창원 의원하고 전화번호 유출한 시민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 두 변호사의 역할이, 의견이 잘 안 갈려요. 근데 이번에도 안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역할을 좀 부여했습니다. 먼저 명단 유출 유죄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유죄를 주장하는 역할은 노영희 변호사님. 네. 괜찮으시죠? 사실 제가 이제 국정교과서 그 찬성 반대 논란이 있었을 때도 네. 부득이하게 그때 그 찬성하는 발언을 했었었는데 네. 예, 이번에도 역시 개인적인 의견과 무관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표창원 무죄, 명단 공개 무죄 주장하는 변호사 역할을 오늘 손소 변호사 맡아주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 감정적인 거 말고요.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법원입니다. 지금 재판정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변론에 찬성하시면 노변 혹은 유죄, 명단 공개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손수호 변호사 변론에 찬성하시면 손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 네. 왜 무죄입니까? 유죄부터 한번 들으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노 변호사님. 왜 유죄입니까? 일단 그 표창원 의원이 한 행위는 뭐냐면은 예. 그 본인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회의원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과 주저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한 분류 기준이 그 개인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근데 이제
우선 그 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표창원 의원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법성 여부와는 변론으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다 그랬다 반대했다 그랬다가 뭐 이 탄핵 관련된 키를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표창원 의원이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고 어허. 또 탄핵을 오히려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아간다고 해요. 물론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데 법리적으로 그러나 좀 보는 법리적으로 거예요.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국회의원들의 그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공개되는 표가 아니거든요. 이 표결이라고 하는 건 탄핵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 투표죠. 네네. 비밀 투표.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실 이 의원들이 계속 원래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주저하는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잘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 방해 죄가 있나요? 무기명 투표 취지 저하죄 이런 게 있나요?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설령 이제 그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게 무기명 투표 원칙에 대한 그런 그 침해나 위배 사안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탄핵 관련해 가지고 무기명 투표한다는 것은 헌법 사항도 아니고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 무기명 투표라는 게 실제로 탄핵에 대해서 가부 의견을 표할 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 의원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종합해서 결국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정해서 표를 던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더욱더 의원들에게 개개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예. 이렇게 그 국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문제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어떤 주권 행사의 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지금 이거는 개개인의 의견인데 존중이 돼야 하는 거고. 하지만 지금 손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그것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소중한 의견보다 소신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노 변호사님 알 권리라고 치죠. 알 권리라고 쳐도 문제는 존재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알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국정 행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알 권리를 뭐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류라고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좀 자의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의 분류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주저한다라고 지금 명단이 올라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까지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 훨씬 더 어떠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국정에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중이고 아직 판단하는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되지도 않은 생각에 대해서 마치 딱 외부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않냐. 넌 잘못되었다. 낙인을 찍어. 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보의 정확도가 문제가 된다. 손 변호사님 진짜 그러네요. 만약 나는 지금은 탄핵 반대지만 바뀔 수 있어요. 내일 찬성으로 바뀔 수 있는데 투표 날까지는 며칠 있으니까. 네. 근데 발표를 그냥 해버리는 바람에 문자 폭탄을 받아야 되고 낙인이 찍혀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허. 또 설령 이제 표창원 의원이 분류를 잘못했다. 분류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 뭐 이제 오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분류 오류죄가 있나요? 분류 실수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요.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형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표창원 의원이 그 밑에다가 이것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적었대요. 요 의견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찬성하던 사람이 반대로 바꾸면 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청취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신선호님 7811님. 표의원이 잘한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알려준 거다. 상줘야 한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4033님은 역시 노 변호사 의원하고 비슷한 알 권리도 있지만 그 공개한 명단이 정확한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무거운 유죄는 아니지만 이건 가벼운 유죄에 해당되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런 문자가 들어옵니다. 보내주십시오. 손 변호사님. 네. 근데 네. 이렇게 한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미리 막 공포해버리고 이러고 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번 탄핵건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네. 다 막 이렇게 올려버리고 네. 이러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다수의 의견을 대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심에 따라서 포퓰리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민심과 포퓰리즘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민심의 60%는 A를 원해도 네. 40%는 B라는 걸 원할 수 있는데 네. 혹은 70% 30%로 그럼 어떤 의원이 30%의 의견을 대변하고 싶어도 70%의 이 여론이 무서워서 그냥 나도 그럼 70%의 몸을 식혔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 같은 건 없겠어요 앞으로? 그 정도 소신이 없는 분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뭐 안 좋은 문자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소신을 접고 기존의 그 탄핵에 반대하다가 주저하다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탄핵한다? 탄핵 찬성한다? 예. 과연 그게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정치인의 능력, 그 정치인의 그런 본분, 자세에 부합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과 본인의 그 정치적인 그 유리한 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최종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점은 과연 이 표창원 의원이 잘했냐 잘못했느냐가 아니고요. 네, 그거는 뭐 판단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과연 표창원 의원의 행동이 법적으로 유죄냐 범죄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범죄냐. 설령 잘못했다고 이제 보는 여러 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게 범죄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범죄는 적어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여기에 답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명단을 막 올리고 거기에 잘못된 것도 있고 뭐 이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 일이냐?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명단이 공개되고 또 연락처, 전화번호 같은 것이 이제 뿌려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문자 테러를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테러를 어느 정도 당했대요? 문자 테러 뭐 정말 하루에 뭐 2만 개 받은 사람도 있다고 2만 합니다. 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명단 공개의 파급력은 즉각 발화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바뀐다라고 해서 바뀌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또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각계각층에서 그 종합적 민심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만 또 아닌 그런 민의도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사실 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뭐 2만 개 문자를 한꺼번에 받아보세요. 일을 할 수 있는지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근데 지금 손 변호사님은 그 정도 가고 그 정도 소신이 있는 사람만 정치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형성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다니까요, 제 말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논의를 조금 더 좁혀보자면은 지금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고소장을 제출했죠. 그렇죠. 고소한데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사안이 이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뭔지를 간단히 봐야 되는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되는데요. 표창원 의원이 폭행을 했느냐? 아니죠. 협박을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37조 위계, 즉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무집행 방해 죄를 들어서 고소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원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해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 아니냐? 고소장 제출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느냐? 노 변호사님. 그거는 우리 판례나 그동안의 처벌 예에 비추어 보았을 때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언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문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폭력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폭력이나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문자도 폭력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공무와 관련해서 폭력 폭행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창원 의원이 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낸 건 표현이 한 게 아니죠. 표창원 의원은 지금 뭐 탄핵에 대한 의견만을 공개했을 뿐인데. 의견 공개하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이게 아닙니까? 뭐 폭행 교사도 아니고, 공무집행 문자 교사도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 교사가 되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제 표 의원은 명단만 공개했는데 한 시민이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쭉.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된다는 건데 이 부분 손 변호사님. 이거는 정말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이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예. 전화번호를 거기에 포함된다고 이제 그 가정한다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제 그 허가 없이 예. 정보 주체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제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누구의 전화번호냐, 이게 누구의 정보냐,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냐, 예. 그리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예. 설령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도 이게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아, 그래. 국회의원의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려면 알 수 있는 어차피 그런 공인의 번호였기 오히려 때문에. 국회의원은 사실 본인의 전화번호 알려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관심 보여주면은 좋은 일이죠. 본인이 뭐 찬성이든 주저든 반대든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 널리 알려지면 감사한 일이죠. 고마워해야 됩니다. 하긴 저도 그러고 보니까요. 그 선거 때 우리도 원치 않는 문자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홍보 문자. 이것도 일종의 문자 테러라면 테러인데 우리 신고하지 않잖아요. 저는 심지어 그 비상시국위원회의 그 결정 다음 날 아침에 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떤 문자 받으셨어요?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에. 어. 저는 사실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예.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낸 적도 없고, 예.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노 변호사님. 그때 불쾌하셨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말씀 하시겠죠? 근데 물론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밝혀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잘못 알려지면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잘못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국이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일을 못할 정도에 이르른다면 사실은 그거는 좀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방법을 겁니다. 자,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김순주님. 똑같은 얘기 하셨네요. 국회의원들 어차피 선거 때나 길에서 만나면 전화번호 찍힌 명함 막 뿌리잖아요. 국회의원 번호는 이미 공개된 거였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 2289님. 아예 국회의원 이번 탄핵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는 법 개정을 하면 안 되냐. 사실 기명투표하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뜻을 공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분도 계세요. 반면에 최석원님은 유죄다. 설사 죄인이라 해도 인권은 보호가 돼야 되는 마당인데 국회의원들 인권 보호돼야 된다. 5004님도 아니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은 사생활 없는 겁니까? 문자 폭탄은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2868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그 개인이 공개했다 문제가 없는데 제3자가 공개한 건 이건 함부로 공개한 거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마지막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한마디씩 왜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밝히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만은 그걸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 혹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정확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폭력에 가까운 문자 테러가 그렇습니다. 온 거다. 전 변호사님. 네, 표창원 의원의 행위 자체는 어떤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참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모르겠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를 유출한 그런 그 시민에 대해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정치인의 특히나 현실 정치인의 이제 그 현역 의원 더구나 현역 의원의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보내주고 계시죠? 조금만 더 볼까요? 3491님. 근데 이 명단을 발표한 사람이 표창원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걸 공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걸 잘 알았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그걸 감안해서 이분은 유죄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하지만 2335님은 무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인데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지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문자. 자, 집계가 됐습니까? 이렇게 됐군요. 탄핵 반대 의원의 정보를 공개한 표창원 의원 그리고 전화번호를 공개한 시민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88% 대 12% 88대 12로 공개 무죄다. 잘했다.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여러분.
최순실 국정농단 요 상황 들어간 이후로는 두 변호사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가 나눴다는 점. 그래서 노 변호사님 사무실로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보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노 변호사님 오늘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붙이고 싶은 말은 예. 이게 그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이게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의견 개진하는 건 괜찮지만 한 번쯤 보낼 수는 있지만. 불안감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의원들에게 보내면은 이거는 형사처벌 가능해요. 욕설 이런 거 보내도 안 되고. 욕설은 당연히 안 되고요. 당연히 이게 안 되고. 욕설도 이제 반복적으로 공포심 불안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조심하실 요거 필요 있습니다. 아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두 분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막 근데 웃으면서도 씁쓸해요. 네. 그렇죠. 저는 고생한 게 없고요. 노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2차 청문회도 잘 봐주시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